필요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. 안녕하세요.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. 최근 6.17 부동산 대책 때문에 소위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들이 많습니다. 심지어 1억씩 웃돈 주고 산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. 왜 1억씩 아파트를 웃돈 주고 삽니까? 왜냐하면 지금 6.17 부동산 대책 제 생각에는 내년쯤이 되면 거의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아파트 이 6.17 부동산 대책과 관련돼서 지금 사 마라, 자,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, 이 책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, 어쩌면 평생의 마지막 기회 앞으로 3년 될 수 있습니다. 자, 이 책들 다 가지고 계시죠? 이 책을 가지고 다음 주입니다.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 1강 생방송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. 다음 주 화요일 6월 30일 저녁 8시입니다. 생방송 때는 책을 가지고 다 참여하셔야겠죠. 자, 생방송과 지금 보시는 방송이 어떻게 다르냐면 생방송은 실제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시간 채팅도 하고 또 즉석에서 Q&A도 하면서 진행되는 시간이 바로 생방송입니다. 설령 생방송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안 맞아서 생방송이 끝난 이후 그 동영상이 돈 파는 가게에 계속 이제 올려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 시청할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 책이 없으신 분들 지금부터 동네 서점, 교보문고 등등에서 다 살 수 있고요. 이 동영상 말미에 또 인터넷 서점으로 바로 가서 살 수 있는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아파트 왜 1억씩 웃돈 주고 삽니까? 제 생각에는 6.17 부동산 대책 내년이면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. 자, 6.17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이 21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. 3년 남짓한 시간 동안 무려 21번째죠. 자, 아시죠? 갭 투자를 잡기 위한 대출 규제가 이번 21번째 부동산 대책의 가장 핵심입니다. 되돌아보면 거의 문정부 들어와서 3, 4개월에 한 번꼴 정도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 21번째도 지난 2월 20일 부동산 대책 이후 네 번째인데요. 자, 이번에 21번째 부동산 대책 특징은 지금까지 21번 했던 이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핀셋 효과,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번 21번째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를 잡기 위한 대출 규제, 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또 강남 쪽 너무 급등 지역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, 또 9억 원 이상 규제 이런 등등으로 나름대로 어떤 핀셋 꼭 찍어서 규제하겠다 이 효과인데, 동시에 어떤 또 지금 우리가 풍선 효과 21번째 부동산 대책에서도 바로 나타나지만 이 핀셋 정책을 쓰다 보니까 핀셋에 적용되지 않은 지역, 자, 그 지역으로 다시 매수가 옮겨갑니다. 그래서 항상 풍선 효과가 생기죠. 지금까지 21번 이루어졌던 문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죠. 항상 핀셋 효과를 기대했지만 동시에 풍선 효과가 나왔다. 이게 이제 부작용이죠. 자, 그 결과 신조어 대잔치입니다. 마용성, 자, 마포, 용산, 성동, 이쪽이 이제 강남을 규제하니까 떴죠. 또 노도강, 노원, 도봉, 강북, 또 수용성, 심지어 이제 수도권으로 또 매수세가 물려갑니다. 이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수원, 용인, 성남에 뜨고, 또 화구광, 화성구리, 광명. 자, 지금 이런 신조어들 마용성, 노도강, 수용성, 화구강 다 처음 들어보셨죠? 저도 사실 생소합니다. 아직까지도. 자, 이처럼 21번의 부동산 대책에서 이런 신조어들이 마치 누르면 또 한쪽에서 올라오는 우리가 두더지 게임처럼, 자, 이런 것들이 21번에 이르는 부동산 대책의 결과물이 아닌가 조금 서글퍼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문정부 3년 동안 그 결과 서울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율은요,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17년 말, 그러니까 문정부 초창기 57.5%였는데 지금은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율이 서울 30.6%로 3년 남짓한 사이에 거의 절반 정도,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. 엄청나게 값싼 아파트가 줄어들었다. 자, 6억 원도 싼 가격은 아니지만 어쨌든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라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
집값이 올라가니까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임대를 넣었죠. 그럼 임대비도 계속 보증금이나 월세도 올라간다는 거죠. 자, 이 표도 마찬가지입니다. 월 소득 대비 임대료 추이를 보면, 자, 그림에서 노란색, 자, 이것은 서울 지역이고요. 그림에서 파란색은 전국 평균인데, 서울 지역의 월 소득 대비 내가 예를 들면 뭐 300만 원을 번다 이러면 임대료로 나가는 추이가요, 지금 현재 20%입니다. 그러니까 300만 원 벌면 60만 원이 월 임대료로 나간다라는 거죠. 지방은 조금씩 떨어지다가 최근 2019년 말 기준으로 다시 월 소득 대비 임대료 추이가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결과 2019년 주거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. 주거 실태 조사에서 내 집 마련을 원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84%입니다. 무슨 말입니까?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내 집 마련을 원한다. 왜죠?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러다가 내 집 못 살 것 같은 그런 이제 위기감이 커지는 거죠. 특히 신혼부부들은 2019년도에 이 83.8%였는데 이것이 2020년도에는 87.8%로 대폭 1년 사이에 크게 올라갔습니다. 왜죠? 뭐 정답 단순합니다. 내 집 마련이 곧 자산 정식의 지름길이다. 자산을 늘리려면 내 집 마련은 필수다. 자, 이런 의식이 이제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죠. 자,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부분 그렇습니다. 얼마나 빨리 내 집을 마련하느냐가 얼마나 내 돈을 빨리 불리느냐, 자산을 정식하느냐와 같은 개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것이 국민 10명 중 뭐 8명 이상이 원하는 결과. 자, 이것이 지난 3년 동안의 지금 이 시점에서 결과라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번에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평가해 보면요, 저는 장기적으로 이 또한 실패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집값이 하락이나 조정, 하락이 아니고 조정, 또 심지어 상승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요, 여태까지 20번 다 실패했잖아요. 그죠? 실패했기 때문에 20번씩이나 실패했는데 21번째는 성공할 가능성 그렇게 높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.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이제 이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보면 내 집 마련에 대한 갈증을 더 증가시켰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다 보니까 실거주 목적도 규제를 당했죠.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살 사람들도 못 살 형편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집 마련 욕구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. 자, 내 집 마련 욕구는 더 커지고 또 당장에 살 형편은 못 되고 그러면 매수 포기, 세 번째 매수를 포기하는 사람, 그 다음에 전세 수요가 또 많아지겠죠. 전세 수요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, 전세값이 상승하면 밀고 올라옵니다. 바로 집값 상승인데, 이게 또 풍부한 시중 유동성, 돈과 맞물리면서 자, 이렇게 예상되는 경우가 많다,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. 지금이라도 그러면 집을 사야 될까? 자, 집을 사는 목적은 두 가지죠. 첫 번째는 투자 목적입니다. 투자 목적은 늘 말씀드리지만 조심해야 합니다. 뭐 세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자조서 등 면밀히 이런 것들 검토해 봐야겠죠. 자조서는 뭡니까? 자금 조달 계획. 이런 자조서 등도 이제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어야겠죠. 잘못하면 왕창 세금 두드려 맞습니다. 또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산다는 것은 큰 돈이 장기적으로 묶이죠. 그래서 자칫 빚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.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 돈 누가 내야 됩니까? 국민들이 내야 되는데 어떻게 세금으로? 그러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것이 합당하겠죠. 정부도 그런 정책으로 가겠는데 있는 자산, 있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 바로 부동산이라는 거죠.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아파트 집에 투자할 때 자칫하면 빚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고 정부 정세의 호구가 될 수도 있다. 자, 이 부분 정말 조심하시고요. 두 번째, 주거 목적으로 집을 살 때는 뭐 늘 이 부분도 말씀드립니다. 감당할 재정 형편 되면 언제라도 사십시오. 내 집 뭐 내가 사서 오랫동안 살 거라고 하는데 뭐 지금 오르고 내리고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은 또 괜찮은 지역의 집값은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하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것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. 첫 번째,
집은 주거 목적으로 사고 싶은데 이제 돈이 모자라. 그래서 집값에 맞춰서 지역 선택.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분이 서울 이제 한복판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뭐 김포 한강지구 예를 들면 또 파주 자 이런 쪽에 집을 산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?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고 교통비도 많아지겠죠. 자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면 왕짜정 피로도도 증가합니다. 가족 간에 대화할 시간도 없겠죠. 또 가장 중요한 거 자기 개발이 부족해지는 거죠.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한테 투자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 이거 뭐 집 하나에 올인하는데 이거 굉장히 저는 나쁜 선택이라고 봅니다. 또 두 번째 생활에 맞춰 지역을 선택하자. 자 지금 내가 강남에 사니까 강남 생활권에 이 강남에 살자. 강남에서 집을 사자. 쉽지 않죠. 좀 너무 비싸고 또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6.17 대책으로 완전히 막혔죠.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셋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되어 있다. 집값 상승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짜증이 나는 경우이죠. 자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풍선 효과의 덧을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자 6.17 대책으로 김포 한강지구 파주 집값 뭐 등등 주변 집값이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오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심지어 1억씩 웃돈 주면서 산다고도 하는데 다시 대묻습니다. 왜 1억씩 웃돈 주면서 삽니까? 예를 들면 생활권도 아닌데 말입니다. 투자 목적, 아까 투자 목적 정말 자칫하면 정부 정책의 호구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. 또 그런데 뭐 그쪽 지역에 생활권인 분도 있습니다. 그런데 생활권이지만 더 많이 오를까봐 지금 큰 돈을 더 주고 산다? 이것도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요. 이 6.17 부동산 대책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이면 저는 사라진다고 봅니다. 뭐 제도 자체가 없던 걸로 된다기보다는 거의 유명무실하는 물타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요. 바로 21대 대통령 선거 때문입니다. 자, 21대 대통령 선거는요. 2022년 3월 9일입니다. 지금 이 시점부터 딱 1년 6개월, 1년 9개월 정도 남았는데 자, 이 투표는 누가 합니까? 유권자들이 하죠. 유권자들이 표를 많이 찍는 사람이 당선되겠죠. 국민 80%가 내 집을 원합니다. 그죠? 국민 80%가 내 집을 원한다는 것은 유권자의 80%가 내 집 마련을 원한다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정책으로 가능합니까? 불가능하겠죠. 그러나 그래서 이제 지금 6.17 부동산 대책이 많은 조정, 결국은 유명무실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 6.17 대책은 순수한 내 집 마련의 욕구조차 좌절했기 때문이죠.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그닥 뭐 표를 찍을 사람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걱정되는 거죠. 그렇다고 해서 이 대책을 선거가 임박해서 정책을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.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늦어도 내년 2021년 정도가 되면 원상복구 이것이 뭐 어떤 방법으로든 결과적으로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자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 지금 풍선효과로 급등하고 있다는 김포 한강지구나 파주 집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한번 되돌아볼까요? 뭐 과거에 우리가 파주 굉장히 많이 올랐던 때가 있었죠. 그 뒤에 뭐 팔리지도 않고 공실도 많고 또 그죠? 뭐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? 한번 풍선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그 풍선 효과의 근본 원인이 사라지면 다시 깔아앉습니다. 대단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.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. 21번째 부동산 대책 평가 저는 장기적으로 실패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집값이 하락이 아닌 뭐 조정 정도 오히려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만 주의해야 될 것 3개. 첫 번째는 풍선 효과의 덫 언젠가 꺼질 때 조심하시고 두 번째는 투자 목적으로는 정말 세금 조심하시라 빚 좋게 살고 세 번째는 주거 목적이라면 재정 형편에 맞추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집값에 맞추어서 너무 생활권이 아닌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 조심하시고 또 이제 생활에 맞춰서 그렇다고 무리한 구입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자칫하면 이 아파트를 머리 꼭대기에 이고 안고 그렇게 또 평생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. 자 이렇게 21번째 부동산 6.17 이 대책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보았습니다. 자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 1강 다시 말씀드립니다. 생방송 6월 30일 다음 주 화요일 저녁 8시입니다. 자, 생방송 이후에도 뭐 언제든 유튜브에서 올려놓을 테니까 시청하실 수 있고요. 책을 가지고
이 생방송에 참여하시는 게 좋고, 나중에 또 동영상을 듣더라도 시청하시더라도 책을 가지고 시청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. 동네 이제 교보문고라든지 동네 서점들이 다 깔렸으니까 가능하면 좀 이제 구입해서 이 공부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돈 파는 가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송을 준비해 드렸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것은 품격입니다. 구독하기는 품격, 공유하기는 사랑입니다. 자, 간단한 문의는 02-536-0153 카톡 플러스 친구 또는 돈 파는 가게 1대1 채팅창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